안녕하세요. 빌 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에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투자 철학이 있으신가요?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뭐 돈 벌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그냥 용돈 벌 생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벌 수 없습니다.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1년, 2년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몇십 년 동안 이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뚜렷한 투자의 목적과 철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철학이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특히 이제 우리 대선배님들, 그다음에 선원들, 선장까지 이제 같은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이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그런 철학이 필요하겠죠. 어, 자, 투자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이 가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좀 묵직하고 좀 무거워야 돼요. 내가 일단 그래서 그러려면, 종목을 고를 때도 굉장히 신중히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내가 또 종목을 신중히 선택을 했다 그래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내가 최대한 꽃은 잘 골랐다가 잡초를 골라서 담았다면 그 잡초의 종목을 내가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내 생각대로 주도주를 잘 골랐다면 또 그 주도주가 더 큰 열매 또 더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도록 계속 보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 투자를 할 때 뭐 가벼운 모타포트 뗏목을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웬만해선 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항공모함에 탑승하는 게 좋아요. 항공모함에. 항공모함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방향을 잡으면 웬만해선 잘 방향을 틀지 않죠. 그리고 설령 방향을 틀더라도 이렇게 모타보트처럼 팍팍팍팍팍 트는 게 아니고 서서히 틀죠. 방향을 서서히 틉니다. 또 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어, 자, 근데 그런 항공모함을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탑승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맨 앞에 저 대선배들이 지금 끌고 있죠. 대선배들이 끌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선원들, 우리는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많은 선원이 탑승하진 않았지만 소수 정예로 선원들이 탑승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선원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제 선장이 밀어주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갔을 때 하나의 일심동체돼서 우직한 항공모함에 탑승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촐싹촐싹 되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중심도 없고 갈 때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행동해서는 주식으로 수익은커녕 깡통이 안 나면 다행이죠. 자, 항상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우리가 우직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자, 주식 투자 목적은 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함이다. 그렇죠? 이제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단순히 나는 돈을 빨리 벌어서 뭘 맛있는 걸 사 먹을래. 좋은 집을 살래. 좋은 차를 살래.
그렇죠? 이런 것은 오래 못 가고요. 오래 못 가고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은 선하고 풍요로운 노를 위함이다. 자, 수포리치 호에 저 수포리치 호라는 항공모함에 탑승한 선장과 선원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 배 타는데 다 목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방 분해하고 없어지겠죠? 하지만 큰 방향, 세세한 방향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큰 방향은 같아야 되잖아요. 자, 나아갈 방향에 뚜렷한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대한민국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로 말하자면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애국자를 돕고 더 나아가 자본을 더 키워서 기업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어떤 철학, 선한 목적이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10개, 별표 10개. 자, 그리고 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제발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꼭 주식뿐만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남이 대신 여러분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신념대로 살자. 신념대로 살려면 일단 자기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겠죠. 아니 신념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신념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신념부터 정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기준을 딱 삼고 정해보세요.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설정하고 뚝심 있게 전진하는 것. 바로 이거죠. 뚝심 있게. 중도에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초조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게 아니고 내가 항공모함에 탑승해서 수포리치호라는 항공모함에 대선배들과 함께 탑승했으면 그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냥 꾸준하게 뚝심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뭔가 결실 있는 열매도 맺을 것이고 뭔가 내가 목돈도 마련할 것이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보통 대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이건데요. 자, 죽기 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남의 눈치만 보다가 내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 정말 피눈물 나도록 후회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명한테 아니 10만 명한테 물어보면요. 죽기 직전에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가 평생을 그냥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어. 내 신념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나는 가장 후회가 돼. 억울해. 근데 난 이제 이미 나이를 먹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죠? 여러분, 그때 가서 피눈물 나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를 한번 잃어보는 것.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그 한 번 인생 동안 내가 큰 부를 한번 잃어보는 거.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 꿈을 크게. 인생은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자, 또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너무나 좋은 찬스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고요. 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맞나요? 돈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막 소외시하거나 돈은 뭐 악의 뿌리라는 등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거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값지고 선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을 갖다가 악용하고 응?
사치나 부리고 쾌락, 탐욕, 응? 이런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나빠지는 거지. 돈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 쾌락과 그렇죠? 탐욕, 과욕을 일삼는 사람들. 응? 쾌락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식욕 뭐죠? 요새 맛집이 참 여러분 유행이고, 그렇죠? 이제 유튜브 봐도 이제 뭐 먹방 하는 사람들 구독자 수가 뭐 500만 명, 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1000만 명이 넘어가죠. 음? 30만 명, 50만 명 기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관심 있는 거예요? 맨 처먹는 거, 어? 식욕, 어? 맨 이런 거, 맛집, 온통 이런 거면 그냥 관심 있는 거야. 음?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 건 괜찮은데 또 정도껏 해야죠. 내가 식욕을 절제하고 참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리고 고혈압, 당뇨, 중풍, 기타 등등 결과적으로 병든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갈 때는 달콤하고 감칠맛 나고 음? 맛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성인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또 색욕, 그죠? 특히 남자들한테 이 색욕이 굉장히 또 뿌리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결국은 색욕을 밝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금욕, 뭐 무력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순간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빨리 오로지 빨리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 뭡니까? 신용, 미수, 몰빵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면 한탕 해고 먹고 튀어야지. 이런 얍사구레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다 털려야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또 털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명품을 좋아해서 이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빈곤하고 처참한 노후를 맞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빈곤하고 처참한 노후를 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전부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미래가 풍요로워야 하는 이유, 또 있죠. 나의 미래가 풍요로워야 하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로 하여금 주변의 선한 풍요를 어떻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난뱅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다 가난하고 다 서민이야. 그러면 남들은 내가 챙길 수 없지만 나 스스로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가 멋진 미래를 상상하고 말과 행동이 이렇게 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주변인들까지 다 이렇게 내가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긍정의 세포를, 긍정 바이러스를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020년도인가요? 제가 몇 년도에 아무튼 2020년도부터인가 처음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바로 가족들이 생긴 건 아니었고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저에게도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들이 지금 현재 대선배로 활동하고 있죠. 물론 대선배들 처음엔 좀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자, 탈락하고 결국 열차에서 내려왔던 대선배들이 많았고요. 남아있던 대선배들이 이제 5% 남짓, 이제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런 5%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지만, 아무튼 대선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런 대선배들이 항공모함에, 비일정오라는 항공모함에 탑승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나서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선장이 누누이 강조했던 말, 선한 꿈을 갖고 큰 꿈을 갖고 전진하자.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고통의 대가는 보상이다. 고통이 클수록 보상이 커진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다. 꿈은 이왕이면 작은 꿈보다는 크게 꿈을 꿔라. 이런 말들이 결국 다 맞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3년 이상 비일정오와 선장과 함께하고 있는 대선배들이 주도주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뚜렷한 철학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같은 지향점을 향해 바라보는 뚜렷한 철학과 목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대선배들이 큰 열매를 딸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인내한다고? 그냥 무조건 절제한다고?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주도주를 3년, 4년씩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는 기껏해야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하지만 이 1년을 2년을 만들고 3년을 만들 수 있는 그 추진력, 동력이 바로 뚜렷한 철학과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어떤 목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철학과 목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내가 돈을 벌고자 투자를 하는데, 그럼 왜 벌어? 왜? 왜가 중요하죠. 왜 버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추진력이 되고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 대선배들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냥 막무가내로 참고 인내해라 했으면, 살아있으면 저도 아마 클래시스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HD 현대일렉트릭을 3년 내내, 4년 내내 끌고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끌고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선원들은 저 비일정오 슈퍼리치 호라는 그런 항공모함에 함께 탑승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뚝심 있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이제 근육, 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2차 전지 얘기 좀 잠깐 하고 할까요, 여러분? 2차 전지에 대해서. 자, 지금 2차 전지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 많죠. 근데 투자 자금도 적은 게 아니고 거의 몰빵 수준으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미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가 지금 다 손실인데, 손실도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장난 아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장난 아닌 것도 물론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 앞으로도 지금 손실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이 손실 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가. 자, 산업과 싸우려 하지 말고, 2차 전지라는 산업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시장 흐름에 순응하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응하며 가는 거지. 그리고 돈이 흐르는 물결에 따라 그냥 내 몸을 실어주는 거지.
이거 왜 안 돼? 이거 비정상이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빅뱅 폭발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애널들이 전문가들이 다 줬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못 가는 거야? 왜 자꾸 이런 뉴스가 뜨고,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백날 싸워봐,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응? 포스코홀딩스 2조 원 자사주 소각했던 거. 2조 원 자사주 소각 내기. 자, 이게, 자, 보세요. 기업 본질과 거리가 먼 자사주 소각이나 이동채 회장 사면은 주가의 방향을 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음? 기업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실질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실질 이익. 그다음에 이 이익이 뒷받침되는 어떤 정부라든가 글로벌 방향성의 강력한 뒷받침.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실질적인 기업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나 지금 글로벌 방향을 봐도, 보조금도 점점점 줄이는 추세고, 그 다음에 없던 내연기관차도 이제는 오히려 더 확충을 시키자. 음? 하이브리드는 기본이고, 기존 내연기관차까지. 자, 현대차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 했죠? 자, 해체했던 내연기관 조직을 다시 끌어모아서 내연기관 조직을 다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기차 공장을 자꾸 축소하고 폐쇄시키고 또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 검토, 폐쇄 추가 검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폭스바겐, 뭐 GM, 뭐 포드, 뭐 어디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전기차 공장을 폐쇄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2조 원 자사주 소각은 또 기업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과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사주, 그죠?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그냥 소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에이, 그건 아니죠. 아니, 애플 같은 경우도, 그죠?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니까 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자, 보세요. 자, 애플이 자사주 소각에서 자꾸 올랐던 이유는, 자,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이익 체력이 좋아지는 거, 그죠? 좋아지면서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불억으로, 죠 플러스 불억으로 자사주 소각까지 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지. 아니, 기본이 되는 체력은 떨어지는데 소각만 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더하죠. 이동채 회장의 사면이 여러분 주가의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관계가 더 없죠. 음? 자, 이동채 회장이 복권 사면 된다는 얘기는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날 확률이 거의 뭡니까? 거의 100%는 100%. 100%입니다, 여러분. 옛날 코미디언이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100%입니다. 응? 맞아요, 여러분. 이동채 회장 복권 사면 이슈는 그냥 단기로 삐쭉 올랐다가 도로 내려갈 수 없는 단기 이슈가 될 확률이 100%라 그러면 100%. 응? 에이, 그것도 아니죠. 이동채 회장이 복권 사면 되면 기업 일선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여러분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동채 회장이 자,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음? 회사와 소통을 못 합니까? 회사와 소통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감옥은 좋아서 서신, 편지라든가 그다음에 전화 다 됩니다. 전화. 그다음에 면담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기존에도 다 회사와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기업 본질을 좋게 할 수 없죠. 왜? 기업, 자, 특히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그룹의 기업 본질이라 함은
광물 가격이 상승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광물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기업의 본질인데, 아니 이동철 회장이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다 그래서 광물 가격이 갑자기 올라갑니까? 아니면 전기차 살 사람들이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기업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요. 정신 차려!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 산업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시장 흐름에 순응하라라고 했던 이런 비일정후 얘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절실하게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에코그룹이나 포스코그룹으로 마이너스 50%인데 이때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주도주로 얼른 갈아탔으면 음?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나름대로 본전 근처까지 다 찾고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아니 이때도 내가 그냥 빌 좋은 얘기 안 듣고 끝까지 그냥 어거지로 아집으로 버텼다가 글쎄 지금은 마이너스 70% 지금 마이너스 지금 85%요. 아이고 이제는 진짜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 한강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그래도 내가 복구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너무 손실이 있는 건 괜찮은데 손실이 너무 심하면요. 여러분들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 주도기업에 몰빵해 놓은 사람 별로 없죠. 2차전지 쪽에 완전히 있죠. 한 업종에 특히 몇 개 종목에만 몰빵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거고요.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또 본전도 찾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남고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물론 이 돈으로도 그렇죠. 복구는 가능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 최선은 지금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8월 5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의 차종들 여기 나온 폭스바겐만 전기차 공장 폐쇄한다는 게 아니고요. GM, 포드 뭐 어디 해가지고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하나같이 공장 폐쇄하겠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철강 매출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철강 기업인데 또 이런 철강 쪽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해 있잖아요. 이제 뭐 중국도 철강을 많이 만들어서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 쪽 옛날에는 광물만 캐서 팔았던 동남아시아가 이제 우리 광물만 캐서 팔지 않을래. 한국의 포스코처럼 중국의 어디처럼 우리도 광물을 갖다가 철강소를 만들어서 철강을 제작해서 갖다 팔래. 그러니까 중국도 많은데 여기다 플러스 동남아까지 하니까 이 철강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낮춰도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과 동남아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강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한번 사볼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세계 증시의 세계 산업의 흐름을 보셔야죠. 흐름을. 아, 철강 기업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구나. 거기에 플러스 전기차 수요까지 안 좋으니 당연히 포스코 그룹이 올라갈 턱이 있나요? 택도 없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음극재, 음극재를 주로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중국에서 음극재가 지금 너무 많죠. 그렇죠?
공급 초과, 아주 이빠이 초과, 그리고 이빠이 초과인데 중국은 굉장히 값싸게 소재를 들여올 수 있죠. 자국에 다 기본 소재가, 기본 광물이 다 있으니까요. 굉장히 값싸게 들여온 음극재, 그 광물로 음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덤핑으로 그냥 막 값을 이빠이 후려쳐가지고 덤핑으로 막 전 세계에 뿌려대니 포스코 퓨처엠이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2000 이제 기존보다 2년을 더 이제 유예했죠. 2년을 더 늘려서 지금 음극재가 중국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전 세계의 8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을 배제해 버리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2년을 유예해서 앞으로 2년 동안에도 중국 음극재에 해당하다 중국 음극재에도 뭘 준다? 보조금을 준다 그러죠. 보조금을. 그럼 2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중국의 음극재를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느냐? 전 그것대로 쉽지 않아 보여요. 응? 지금 중국 점유율이 음극재 점유율이 90%에서 85% 이상인데 이걸 2년 만에 의미 있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중국이 아예 지금 음극재도 안 만들고 개발도 안 하고 완전히 올스톱 시켜버리면 모를까? 응? 중국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응? 이거를 2년 만에 그렇죠. 이거를 의미 있게 다른 나라에서 대처하기 공급받기가 여전히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또 2년 후에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2년이나 3년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질질질질 끌면서 중국의 음극재와 양극재는 앞으로 계속 또 사용될 것이고 또 그런 값싸게 후려치는 중국의 가격 경쟁을 우리 한국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또 그 외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거 많은데, 음? 이런 것들이죠.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자, 복습 삼아서. 자, 삼성 SDI가 자회사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아닌 자회사에서 리튬 양극재 공급을 점점 확충하고 있다. 즉, 에코프로 그룹의 공급은 이제 줄 수밖에 없죠. 자, 글로벌적으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자, 3원계 LFP 나트륨 해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싸구리 양극재로 바뀐다. 고로 영업이익과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안 좋아지는 거죠. 리튬은 세계적으로 너무 흔한 광물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힘들고요. 배터리 사이클 본격 가동되면 리튬, 니켈 등 가격은 폭락한다. 배터리 리사이클 있죠. 당연하겠죠. 리사이클이 본격 가동되면 리튬, 니켈 가격은 폭락한다. 왜? 계속 똑같은 걸 재탕했으니까. 그다음에 7월 19일자 기사 내용 이제 쭉 이제 뭐 전기차 포드, 그다음에 GM까지 해서 내연기관과 픽업 트럭 제조로 전환하겠다. 전기차를 내연기관의 픽업 트럭으로 전환시키겠다라 하는 거 나왔던 뉴스고 7월 19일 날. 뭐 SK운도 합작해서 한 거 있죠? 포드랑 이제 블로어벌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블로어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공장을 이렇게 픽업 트럭 내연기관차로 이제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고전 여러분 차트 보기 전에 이제 요 며칠 동안 대폭락했잖아요. 폭락하는 사이에 요 며칠 동안 자, 얼만큼 그 반대 매매로 이제 물량이 나왔냐 보니까 대략적으로 17조, 그렇죠. 8월 8일 이제 가장 최근까지 보면은 17조죠, 17조. 17조니까 18조, 19조, 1조, 2조, 20조 육박했으니까 대략 한 3조. 3조의 물량이 단 며칠 사이에, 그죠? 요 며칠 사이에 털려버린 거예요, 털려버린 거.
어마어마하죠. 음? 보통 3조가 털리려고 하면 그렇죠? 최소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그렇죠? 한 이 정도 보통 이제 걸렸는데 이게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여러분 요 짧은 며칠 동안 3조가 보통 6개월, 1년 걸려서 털릴까 말까 한 3조가 요 며칠 동안 한 번에 털려버린 거죠. 무섭지 않나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또 누누이 말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음? 절대 뭐 신용 미수 쓰는 거는 쓰지 않는 건 기본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 절대 몰빵하지 마라. 큰일 난다 몰빵. 몰빵이나 너무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왜? 자, 주식은 춤을 추며 가기 때문에 심하게 출렁일 때, 심하게 가다가 출렁출렁일 때 몰빵이나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손절 버튼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쫄아서, 초조해서, 응?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해보세요. 설령 내가 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컴퓨터를 못 보고 다른 일을 해서 손절 안 하고 내가 잘 넘겼다고 해도 그 몰빵이나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나름대로 그렇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식창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내가 여기 몰빵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식창을 안 볼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 폭락하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내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또 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맨날 불화로 다툼이 생기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신경은 날카로워져가지고 맨날 그냥 하루하루가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몰빵 투자와 집중 투자는 내 삶을 참 피폐하게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내가 열매를 따고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거고 이제 목표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길목에서의 뭡니까? 행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 투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 투자가 되려면 항상 원칙을 지켜야겠죠. 내가 비중을 지키고 우리 선장님 말대로 내가 비중을 지키고 탐욕을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 투자할 수 있고 부자가 부자도 될 수 있지만 그 과정까지도 내가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신용 미수 몰빵했던 사람들이 다 시장에서 깡통을 차고 이제 퇴출됐는데 이렇게 깡통을 한번 차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복구 불능. 그렇죠? 자, 반대 매매를 맞아서 이제 이렇게 털린 건데 반대 매매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맞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내 계좌가 완전히 깡통이나 거의 깡통 근처까지 만드는 게 반대 매매고 이걸 통해서 복구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빌 정호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가장 많이 해줬던 얘기가 탐욕 절제, 탐욕 금지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드리죠. 우리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올바른 투자, 정석 투자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전부 다 결과적으로 보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쉬운 것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자, 이번 여러분 폭락 사태를 보면서 저 이번에 폭락 사태를 보면서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냥 그리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 폭락 사태를 여러분들이 딱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딱 해놓으세요. 종이에 프린트를 딱 해놔서 벽에 딱 붙여요, 여러분. 벽에 딱 붙이고 선장이 말해준 거, 내가 신용이든 미수든 아니면 그냥 단순 몰빵이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설령 내가 만약에 이때 이렇게 폭락 사태가 안 나오고 쭉 갔다가 쭉 오히려 상승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신용 미수 몰빵했더니 어이구 엄청 돈을 벌었네. 그럼 여러분, 그건 또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에? 더 나쁘다니요? 돈 벌었는데요? 돈 벌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더 나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내가 그런 달콤한 맛을 보면, 그런 악마의 유혹을 통해서 달콤한 맛을 봐버린 사람은 절대 이 달콤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요. 나는 달콤한 맛을 한번 딱 보고 그때부터 딱 주식 접고 그만둘래. 될까요, 그게? 택도 없는 소리! 누구 맘대로 절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이 달콤한 유혹을 본 사람은 언제 들어와도, 지금 당장 그만둘 수 있겠지만 언제 들어와도 반드시 또 신용미수 몰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5번을 운 좋게 잘하고 4번을 잘했더라도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죠. 그러면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이 몽땅 날아가네요. 몽땅 깡통.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정말 노년을 준비해야 할 그런 절호의 나이에 이제 기회가 없는 마지막 한 번 남은 기회에 희한하게 깡통을 차서 인생 복구 불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복구 불능.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를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도.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체 우리 대선배들은, 선장과 3년 동안 지금 함께하고 있는 대선배들은, 대체 어떤 마인드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3년씩이나 현대일렉트릭을 팔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아니, 남들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막상 이 시대를 딱 상황을 보면 요만큼 올라간 거, 내가 요만큼 수익 먹은 거 도로 수익 뺏길까봐 겁나서 얼른 팔아버리고, 바닥주, 그쵸? 못 가는 바닥주 사서 더 손실을 본다는데, 아니, 어떻게, 빌정오 항공모함에 탑승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내 올라가는 것을 안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런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바로 철학과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철학과 어떤 목표? 선한 목표. 그리고 내가 자신부터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로운 쪽으로 내가 보탬이 되는 일. 그 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애국자를 돕고 또 더 나아가 나중에 기업가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목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일정오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소수 정예입니다. 이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고 소수 정예 부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서 주도주를 이렇게 크게 복리로 또 중간에 오히려 추가 매수 몇 번 했었죠. 우리가 선배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추가 매수 합시다. 추매합시다. 또 추매합시다. 추가 매수하면서 또 끌고 가면서 이런 경험을 쌓아보는 거. 그게 내 인생에 여러분 딱 한 번만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걸 잊지 못해요. 음? 왜? 짧았던 기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었잖아요. 내가 빌, 정호, 저 선장님한테 배웠던 이런 투자의 습관, 올바른 습관, 정석 투자의 길을 내가 한번 배워놓으면 그 배움이, 그 익힘이 여러분 평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즉, 선장이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뿐만 아니고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돈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보화인 거지. 맨날 그냥 선장이 잡아다 주는 고기만 그냥 낼름 받아먹고 하는 건 여러분 그때뿐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또 금방 수익을 뺏겨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일단 3년 전에 대선배들을 한테 이제 선장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업종이 이제 전력이었죠. 전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방. 자, 전력은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음? 전력만큼은 반드시 담아라고 할 정도로 전력을 가장 많이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기기 같은 것도 함께 있으면 좋다. 미용기기. 그 다음에 조선도 있었고요. 조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 다 지금 주도주로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 많이 올라갔어요.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일찍 투자했죠. 선배들과. 2000 아마 21년도 말쯤이었나요? 22년도 초쯤이었나요? 아무튼 좀 일찍 시작했는데 근데 투자를 했더니만 이게 조금 올라가는 척 하더니만 또 빠지는데 아니 2, 3개월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이 뭡니까? 200일선인가요? 아무튼 이 노란 선까지도 깨가면서 아주 밑으로 확 꼬라박더라고요. 저는 이 클래시스를 우리 가족들한테 함께 모아가자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 지금 실적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아. 응? 이 미용기기란 건 또 뭡니까? 소모품이 있죠?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계를 많이 팔면 팔수록 나중에 들어오는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도 좋고 현재 실적도 매우 좋더라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아니 이건 왜인걸? 아니 2, 3개월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6개월 이상을 자꾸 빠지네. 밑으로 그냥 막 꼬라박네. 아니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두렵고 떨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랬어요.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조금만 줄여보자. 다만 음? 많이 줄이지 말아라. 제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아무튼 그때 이제 조금 줄여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어차피 참으면 뭐될 거라고 하니까 한번 전혀 안 줄이고 이제 있던 분들도 이제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있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해요. 급등하고 나서 또 꾸물꾸물대다가 또 쭉 상승 흐름을 타면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안 거죠. 뭘 알았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음? 단기간 내에 그냥 별 이유도 없이 많이 빠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제 지금도 우리 대선배들은 클래시스를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인가요? 추가 매수도 한번 했었죠. 이때 올라가면서 이때 처음에 이때쯤에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쯤 한번 한 것 같고 또 이때쯤인가요? 또 한번 했을 겁니다. 추매를. 그래서 아무튼 추매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하면서 지금까지 잘 끌고 오고 있고요. 뭐, 탈난 거 있나요? 탈난 거 없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망이 중요한데, 앞으로 전망도 이제 매우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대선배들한테 3년 전에, 1년, 2년, 3년 전에 처음 진입할 때, 자, 자, 국방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국방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장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손이 잘 안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대장을 가장 많이 비중을 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선배들도 그게 쉽지 않았죠. 왜? 아니,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곳은 잘 손이 안 나가죠. 사더라도 비중을 많이 못 담아요. 하지만 내가 그 심리는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국방 종목보다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비중이 많아야 한다라고 제가 했어요. 아무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억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대선배들의 계좌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선장이 안내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쭉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무서웠던 대장이 결과적으로도 가장 많이 갔죠. 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무섭고 손이 안 나가지만 무조건 대장을 사야 되는 거예요, 대장. 대장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장도 코딱지만한 비중이 아니고 다른 기업보다는 비중이 더 많아야 돼요. 더 많게. 근데 그게 막상 됩니까? 쉽지 않죠? 왜? 자꾸 말하잖아요. 무서우니까. 그죠? 대장이 제일 무섭거든. 그리고 맨날 봐도 꼭지 같거든. 응? 이때도 아니고 꼭지인 줄 알았어. 이때도 이때도 꼭지인 줄 알았고, 이때부터 꼭지인 줄 알았고, 꼭지인 줄 알았고, 꼭지인 줄 알았어. 꼭지는 개뿔, 무슨 꼭지야? 꼭지 아니었어. 꼭지인 줄 알았어. 진짜 꼭지인 줄 알았어. 나 진짜 꼭지 같아. 꼭지입니까? 꼭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꼭지인 거야. 꼭지야. 큰일 나. 꼭지야. 뭐 맨날 꼭지래? 어? 맨날 꼭지야, 맨날? 아이고, 그러면 꼭지는 진짜, 꼭지 얘기는 그만해, 여러분. 자, 꼭지는 언제 나오느냐? 자, 진짜 꼭지는 언제 나오느냐? 이 산업의 동향이 꺾일 무렵이 되면 그때 비로소 꼭지가 나오는 거지. 그냥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꼭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이게 바닥에서 500% 올라왔든 1000% 올라왔든 3000% 올라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꼭지가 나온 게 아니고 산업의 동향이 꺾일 무렵이 돼야 그때 비로소 꼭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업의 동향이 꺾일 무렵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냥 365일 추석, 설날, 공휴일 할 것 없이 맨날 뉴스 기사를 보고 맨날 자료를 찾고 맨날 그 산업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습관처럼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물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봅시다. 자, 빌 정호가 흐리멍텅하게 뭐 이럴 경우에는 뭐 갈 수도 있고 저럴 경우에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확실하게 못 간다, 뭐 간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앞으로도 못 갑니다. 그 못 가는 게 앞으로 1년 후에쯤의 얘기는 뭐 저도 모르지만 일단은 못 가요, 여러분. 못 간다고요. 산업의 동향이 얘를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철강 산업 안 좋지, 이차전지도 안 좋지, 리튬 가격 안 좋지, 전기차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있죠. 분위기도 안 좋지, 글로벌 정책 흐름도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양은 제가 이제 대놓고 좀 얘기했죠, 또. 이거 끝났다. 어떻게?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강력한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죠? 강력한 모멘텀이 어떤 단기에 한두 번이 아니고 연속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산업이냐. 산업이면 특별한 실적이 안 나와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느냐. 이 크게 두 가지로 주가가 상승이 결정되는데,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대폭 늘어나면서 올라갔던 게 아니죠. 주로 주로가 아니고 이제 순수하게 거의 모멘텀, 연속적인 모멘텀. 이만큼 올라갔더니 끝이 아니야. 또 모멘텀이 나오네. 또 무슨 이슈가 나오네. 또 올라가고.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무슨 이슈가 나오네. 또 올라가고. 그렇죠. 특별한 실적 없이 계속 올라갔죠. 음? 한 1년 반 이상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몇 프로쯤 올라왔나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죠.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략적으로 꼭지까지 4,400% 올라갔는데, 4,400%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시젠보다 이제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가요? 아무튼 이제 시젠처럼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에 음? 이런 경우가 순수하게 거의 모멘텀으로 올라갔으면 얘가 이 상승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1년 내지 1년 반 정도, 1년, 1년 반 정도의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을 줬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뭘로 보여줘야 돼? 실적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요, 여러분. 음? 아직까지 실적 보여주는 게 없다고요. 1년, 2년 후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요? 아니, 그건 그때 가서 얘기죠. 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아니, 당장 한 달 앞에, 두 달 앞에도 미래도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1년 후에 미래를 안다? 택도 없는 얘기. 응? 그건 그때 가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 나왔다고 하든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모멘텀으로만 갔으면, 응? 적어도 500%, 700%도 아니고, 무려 4000% 넘게 올라갔으면, 이만큼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지금쯤은 뭔가 뚜렷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얘가 무슨 500%, 700%만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려 4000%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해줬으면, 여기에 근거에 맞게끔 실적도 엄청나게 나와줘야, 이게 유지를 하거나 더 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흐물흐물하다가, 개미들, 니네들, 지금 많이 꼬이고 있니? 개미들만 많이 꼬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슬금슬금 팔고 있네. 뭐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이렇게 마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안전해 보인다 그랬죠? 이런 거. 이렇게 안전해 보이면 뭐라고요? 개미지옥이에요, 여러분. 개미지옥. 이런 것들을, 이런 차트를 개미지옥이라고 하는데, 개미들이 딱 꼬이기 좋은 모양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꼬이기 좋아하는 안전해 보이는 모양.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꼬이면, 니네들 많이 모일 때는 모였니? 그래, 한번 죽어봐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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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언제까지 뚝뚝? 아마 적어도 이때 처음에 올라갔던 이때 이 지점까지는 빠져야 돼요. 이 지점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이 지점까지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여기서 많게는 이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물론 계속 음봉만 나오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출렁이면서 빠지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죠.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자, 금양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빨리 빠져나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지금 뭐 슈퍼리치 저기 빌정호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슈퍼리치 말이 맞나 아니면 틀리는가. 6개월, 1년을 지켜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그죠? 지금 무슨 뭐
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이제 이런 차트 모양을 제가 이제 아까 금양처럼 개미 지옥의 모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초원지대처럼 안전해 보이죠. 밑으로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안전해 보이면 개미들이 잘 털고 나가지 않아요. 털고 나가지 않고 나는 이미 몰빵 비슷하게 해놨는데 응? 빨리빨리 비중을 줄이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야. 버티면 올라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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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긴 뭘 올라가. 개뿔이는 안 갑니다. 안 가! 저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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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후하고요. 빨리빨리 빠져나오시고 자꾸 업황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산업에 돈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LG화학 마찬가지죠. LG화학 역시 포스코가 2차전지 기업이 아니고 철강 기업이듯이 LG화학도 2차전지 기업이라기보다는 순수한 화학 기업입니다. 화학 쪽에 매출이 더 크죠. 일반 화학. 물론 2차전지도 이제 화학이지만 무슨 말하는 화학은 2차전지 쪽 화학이 아니고 다른 쪽 화학이 매출이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화학 기업인데 자, 이 화학 산업도 철강 산업이랑 비슷하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 아주 그냥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제 화학은 점점 힘들어져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뭐 석유화학이든 무슨 화학이든 이제 화학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에이 그래도요. 아니 이때 대비해서 봐도 꼭지가 아니더라도 이때 대비해서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서 이제는 바닥 아닐까요? 이제는 아닙니다. 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음? 여러분 업황이 안 좋으면요. 그냥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제 바닥 나오지 않을까요? 이때도 그런 말 했고 이때도 그런 말 했고 이때도 그런 말 했지만 여전히 바닥은 아니었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더 여러분 많이 밑으로 하강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돌려주는데요? 아 화학산업이 살아나야지 이 사람들아. 근데 화학산업이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음, 이제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건 여러분 완전히 공장 굴뚝사로군요. 중국, 동남아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그런 사업보다는 뭔가 서비스 쪽, 순수하게 첨단 기술 쪽,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그런 쪽에서 또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굴뚝산업들은 이제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업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점점 힘들어질 섹터, 업종.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선장들이, 우리 대선배들이 있고,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항공모함 사진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빌정호 항공모에 탑승한 전체 선원들의 인원은 소수 정예로 많지 않지만 대선배들이 앞에서 리드 앞에서 끌어지고 있고 또 선장은 뒤에서 이렇게 후면을 받쳐주고 있으며 또 소수 정예의 선원들이 이렇게 탑승해 있죠. 1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선원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서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는 목표와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원, 전원이 모두가 결과적으로 목표 지점에서의 큰 열매를 다 따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죠. 너도 나도 그냥 서로의 이익을 챙기 급급하고 시대의 흐름에 돈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산업과 싸우려고 대들고 어? 그러면 절대 여러분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정호 클럽처럼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에 탑승한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선배들의 경험과
선장의 지혜를 통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럼 혹시라도 나는 비정호 항공모함에 함께 합류해서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